수열의 합 중단원 문제 풀이를 좀 해보자. 문제는 참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올려줄게. 일단 문제를 좀 보자. 5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겨있어. 이렇게 생겨있어.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상 여기가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건 따로따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수열이거든. 그래서 쌤은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게 K 제곱하고 두 가지로 나눠 놓을게. 그럼 우리는 그 뒤에 칸 조금 할만하잖아. 이 녀석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이로가 1, 2, 3, 10까지 더하는 녀석이니까 우리는 10까지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0 n 플러스 1이니까 11이면 되는 녀석이고, 이 녀석이 문제인데 이 녀석 보자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녀석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볼까? 넣어봐. 그럼 뭐가 되지? 2의 1제곱 2 넣으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10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건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이게 등비수열의 형태니까 이거 등비수열을 우리가 10개를 더하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했으니까 공비가 2인 녀석이니까 2-1인 거고, 첫 번째 항은 2의 1제곱이니까 그냥 2인 거고, 2의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우리는 10개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그마로 써져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입 좀 해보시라고. 대입. 6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이제 요것도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 거지. 여기가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해도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요것도 시그마의 성질인데 우리는 시그마는 연산이잖아. 더하기라는 연산이니까 연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의 순서잖아. 연산의 순서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더하기 빼기니 곱하기니 나누기니가 아니잖아. 가장 우선시 되는 건 괄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변수라고 하는 건 이 i라고, 지금 현재 이 i라고. 그러니까 i에다 1 집어넣으면 이거 뭐가 된다고? K 곱하기 1이니까 i가 2 들어오면 2K가 됐고 3K가 됐고, K가 들어오면 K 곱하기 K가 되겠지. K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속의 녀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K는 1부터 6까지 속의 녀석을 봤더니 K를 묶어놨어. K를 묶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 더하는 거잖아. 1부터 K까지 더하는 거니까 우리는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 되는 녀석이고, 그럼 우리는 연습을 다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실 2분의 1은 그냥 상수니까 이 녀석이 2분의 1을 끄집어내면 1부터 6까지 세제곱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2분의 6, 7. 이 녀석의 제곱에 해당되는 녀석인 거고. 제곱이잖아. 그럼 6까지 하면 뭐가 될 거면 6에다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고 지금. 됐어요? 이 녀석은 7번은 이런 녀석들을 다루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나열 좀 해보시라고. 이게 나열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나열하면 1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 1 들어오면 2-1이니까 A1 더하기 A2. 2 들어오면 뭐가 되지? 4-1이니까 A의 3, A의 4. 10이 들어오면 20-1이니까 A의 19 더하기 A의 2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녀석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지금. S20이라고. 이 녀석이 S20이잖아 지금. 근데 우리한테 이걸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여기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 얘 따로 계산하시고 얘 따로 계산하시고 그럼 되잖아. 얘 따로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될 거냐? 얘만 계산해봐. 요 없다 생각하고 얘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라고. 얘만 보시면 2가 있으니까 2는 끄집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인 거야. 그럼 요건 지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 거고 여기서 상수잖아.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20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된다고? 20번째 항까지 S20이잖아.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게 5니까 우리는 이것이 2 곱하고 마이너스 2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0인 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시그마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야.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녀석인 거고 연산이 이거 그냥 연산이니까 좀 대입해 가면서 여기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요 i가 변수일 때 k는 상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가. i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요 i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를 쭉 더하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8번으로 가보면 8번도 또 이거 계산하라는 취지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0번째 항까지 합은 40이라고 했고 그 녀석은 뭐 제곱을 해서 더하시면 160이 됐어요. 여기까지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시킨 일은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1 AK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를 보자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너희들한테 시그마 AK 곱하기 BK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AK하고 시그마 BK하고는 아예 다른 놈이라는 거죠.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종의 각각 주는 느낌이 있지 곱하기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따로 계산하면 얘하고 얘가 되니까 0이 돼야 되는데 이건 0이 되는 녀석은 아니거든. 이걸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만 합칠 수 있는데 이건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럼 어떻게? 이거 따로 계산을 해야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요거 AK만 계산하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AK잖아. 그러면 40이 될 거고. 여기는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20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요거 뭐라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20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40인 거고. 여기는 뭐라고? 요 1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도일, 두 번째 항도일, 세 번째 항도일, 20번째 항도 1이니까 얘가 20이 되는 거로 요건 우리가 시그마 여기 있을 때 요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얘 따로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 K는 1부터 20까지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고? AK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요 녀석은 AK의 제곱이잖아. 20번째까지 AK의 제곱은 이게 160인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0까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요 녀석을 보자면 이게 얼마야? 20 곱하기 60이니까 1200인 거고 마이너스 여기는 160에서 20을 뺐으니까 140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요걸 계산하라 그러면 시그마를 합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우리는 지금 현재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9번은 어떤 성질이야?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K-1분의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는 22부터 20번째 항까지 K-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렇잖아. 이게 똑같다고 지금 현재.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똑같으면 이것도 사실은 계속 그런 거잖아.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똑같으면 이걸 합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얘 따로 하면 얘인 거고 얘 따로 하면 얘가 될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통분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했지만 우리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 1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녀석인 거고. 다시 이 녀석은 우리가 약분할 수 있잖아. K-1에다가 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에서 약분해버릴 수 있게 돼. 그럼 얘만 남아있는 녀석이 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만 다루면 되니까 우리는 뭐라 다시 한 번만 써볼게. 2부터 20까지 K의 제곱. 여러분 보세요. 1부터 20까지는 계산할 수 있는데 2부터 20은 우리가 계산할 방법이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좀 이따 조작을 할 거야. 이 녀석에다가 그 계산을 하는 거야. 아 여기가 1부터면 좋겠는 거지. 1에서 20까지 제곱의 합? 이건 계산할 수 있어. 1에서 20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0까지 합도 구할 수 있고 뭐 1이 어쨌든 우리가 20이 될 거니까 여기에 1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선생님은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이 녀석이 일반항이니까 이 녀석을 여기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더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항부터 더하기를 시키고 첫 번째 항만 뺄 거야. 첫 번째 항은 1 들어오면 뭐가 되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3만 빼면 되잖아. 됐죠? 두 번째 항부터인데 나는 첫 번째 항부터 세고 첫 번째 항만 빼겠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면 요거 계산 뭐가 된다고? 1의 제곱, 2의 제곱, 20의 제곱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건 20이 될 거고 그리고 3이 되면 끝난다. 요건 지금 시그마에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같으면 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 2인데 우리는 1부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러면 여긴 두 번째 항부터인데 첫 번째 항부터 더하되 첫 번째 항 빼주면 되잖아. 이런 기술들을 원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10번으로 가볼게. 저 녀석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로 구해. 이건 여러분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왕별인데 이거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은 지금 현재 1 들어오면 1 곱하기 A의 2 곱하기 A의 3 곱하기 A의 6 더하기 10 곱하기 A의 20인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차곡차곡 n개를 더했을 때 얘인데 얘는 지금 A2, A4, A6로 가는 붕붕 뛰면서 가는 녀석에 대한 정보를 얘가 직접 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요건 A1, A2, A3, AN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요 녀석을 뭐로 해석하겠다고? SN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지금. 그럼 우리는 SN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SN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SN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AN을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SN 빼기 SN 마이너스 우리는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이건 무조건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SN이 뭐라고? SN은 n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1n이라고 우리한테 줬잖아. 이렇게 준 거야. 마이너스 SN-1은 n-를 집어넣어 보라고. n-1의 제곱 마이너스 11에 n-1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뭐가 될 거냐면 n의 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3n이 되고 여기는 1이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12가 되는 녀석이고 빼봐. 그럼 n제곱끼리 없애고 2n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우리가 쟤를 안다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 우리는 일반항을 알고 있는 거잖아. AN을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AN이니까 A의 2K라는 녀석은 N 대신에 2K를 집어넣어. 2K 집어넣으면 여기가 4K-12가 되는 녀석인 거고 이걸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지금은 K는 1부터 10까지 K에다 여기다 K를 곱해. 여기다 K 곱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12K가 됐고 그렇잖아. 자, 요거 따로 계산해볼까? 이거 따로 계산하면 4가 앞에 상수는 앞으로 나와질 거니까 4가 있고 제곱이네 1의 제곱, 2의 제곱, 10의 제곱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해당되는 녀석인 거고 자, 12는 k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0, 1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10번 문제 풀이가 끝난 거야 지금. 됐어요? 10번 문제는 눈에 보이는 녀석을 우리가 SN으로 인식하는 작업,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문제고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뭐 백발백중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11번, 12번은 조금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알면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해보는 걸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한 번만 쭉 해봐도 다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이 녀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봐서는 둘이 합하면 7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5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일반항을 좀 정리하자. 어차피 곱하기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자고. 일반항만 정리하면 K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K가 있고 알파 베타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녀석이 7이 되는 녀석인 거고 알파 베타는 이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녀석은 지금은 K는 1부터 5까지 K의 제곱 더하기 7K 마이너스 5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죠? 선생님이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해보면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6분의 5, 6, 2n 플러스 1이니까 11이 되는 녀석인 거고 7이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5까지 더하니까 2분의 5 곱하기 6이 되는 녀석이고, 요건 뭐죠? 마이너스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5,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5,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5, 다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5개 있는 거죠.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야,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12번 1번을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이거 계산하려면 여러분 여기가 제곱 마이너스 여기 뭐 1의 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녀석을 합차로 써볼까요? K는 1부터 50까지 분모가 지금 현재 2를 빼면 2K가 됐고 2를 더하면 이런 녀석이 됐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2를 앞으로 꺼낼게요. 2를 꺼내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렇게 2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4분의 1로 꺼낼게요. 4분의 1로 꺼내고 나면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유력하게 나올 녀석이죠. 부분분수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A, 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앞에 것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것분의 1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일반항을 좀 살펴보면 이것만 보자는 거죠. K 플러스 L에서 K를 빼면 어차피 1인 거야. 얘가 1인 거죠. 1분의 1이니까 그냥 없어지고 K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녀석에서 이제 우리는 대입해 볼까요? 자, 4분의 1인 거고, 첫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 녀석인 거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 녀석인 거고, 50을 집어넣으면 50분의 1 마이너스 50을 1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4분의 1이 있는 녀석인 거고, 여기가 뭐가 있다고? 1 마이너스 51분의 1이 되는 녀석이니까 이거 뭐 통분해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 이 부분분수 취하는 문제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거기에 있는 2번은 조금 좀 사용이 될 거니까 2번 12번이 2번인데 지금은 K는 2부터 99까지 루트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는 이 일반항을 좀 정리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할까요? 유리합시다. 유리화를 하면 분모 분자에다 우리가 뭘 곱할 거냐면 루트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그럼 여러분 요건 지금 현재 합차니까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주면 이 분모 전체가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 뭐가 될 거냐면 시그마 K는 2부터 99까지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루트 K 플러스 1. 이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뒤집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그마 계산에서는 항상 여기에 있는 녀석하고 여기 있는 녀석 중에서 작은 녀석이 앞쪽,
큰 녀석이 뒤쪽에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하기가 쉬워지는 녀석인 거고. 여기는 K-1이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니까 차이가 2가 있는 거죠. 요거는. 여기는 보시면 K하고 K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이죠. K 다음은 K 플러스 1이니까. 저희는 K-1 다음에는 K가 있어야 되는데 K가 있는 게 아니라 K-1, K를 건너뛰고 K 플러스 1이니까 간격이 2가 됩니다. 간격이 2가 되는 녀석은 어떻게 없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열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녀석인 거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가 됐고,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됐고,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6이 됐고, 좀 몇 개 더 써드릴게요. 여러분이. 99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만 연습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루트 3은 한 칸을 건너뛰고 얘랑 죽죠. 이렇게 죽어요. 4도 한 칸을 건너뛰고 죽죠. 5도 한 칸을 건너뛰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앞쪽에서 보자면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게 살아남으면 뒤쪽에서도 뒤쪽에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살아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것만 쓰지 말고 가다가 맨 마지막 앞에 거 98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97 더하기 루트 99가 될 거고, 그 다음 녀석은 9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98 더하기 루트 100까지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루트 6은 한 칸, 그죠? 루트 6은 얘를 건너뛰고 사실은 순차적으로 얘랑 없어졌을 거고, 루트 7은 건너뛰고 얘랑 죽었을 거기 때문에 맨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게 살아남았으니까 맨 뒤에 거고 맨 뒤에서 세 번째 것이 살아남을 걸 예상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녀석의 답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뒤에서는 루트 99, 루트 100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1이 되는 녀석은, 차이가 1인 녀석은 곧바로 삭제가 될 건데, 차이가 2인 녀석은 곧바로 삭제되지 않고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얘들아 이것을 바로바로 없어지지 아니면 건너뛰고 없어지지 이런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면 마음에 안 놓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나열해 보세요. 시그마는 나열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열을 해보셔야지. 나열을 해보면서 이 녀석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3번부터 해보자.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요거일 때 A1이 1일 때 인접한 두 항의 관계지. 인접한 두 항이 n번째 항은 요거고 그 다음 번째 항이 뭐지? 요 녀석이 될 테니까 우리한테 이 둘의 관계를 우리한테 준 거지.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순차적으로 구하면 돼. 여기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A2는 1분의 2에다가 A1이 된다고. A1이 1이니까 없애고 나면 2가 되는 녀석인 거고, 얘네다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A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의 A2라고. 근데 우리는 A2가 2잖아. 2니까 얘하고 약분하고 나면 얘가 2였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n이 3일 때는 a의 4라고 하는 거예요. 3집어넣으세요. 3집어넣어.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4에 a3가 되는 녀석인 거고, a3가 3이잖아. 얘가 3이라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A의 5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5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균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생각보다는 아주 먼 항을 물어보지 않을 거야. 한 5번째나 6번째로서 직접 대입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여러분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냥 이렇게 녹아다 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14번은 n개의 직선이고요. n개의 직선이 만들어내는 교점의 개수를 우리한테 an이라고 할 때 an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은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n개의 직선이 있는 거죠.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n개라고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an이라고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인정하자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어보면 좋겠거든. 여러분 직선 하나를 그어서는 교점이 없잖아. 2개 그으면 몇 개가 돼? 3개 그으면 3개 그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기존에 있는 녀석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녀석이 기존에 있던 녀석하고 만나는 점이 2점이 될 테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던 녀석에다가 2개를 더하는 거죠. 지금 현재 됐어요? A4만 한번 보여볼게요. A4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라고 하더라? 직접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게 있죠. 3개를 통해서 얻어진 지금까지의 점의 개수는 A3죠. 그것이 지금 현재 3개이긴 한데 지금 현재 3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게 A3가 있는 거죠. 지금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네 번째 직선을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번째 직선을 그으면 어떻다고? 지금 현재 있는 직선이 3개가 있는 거잖아. 3개가 있는데 네 번째 직선이 그놈들하고 한 번씩 만나면서 한 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 녀석이 오지만 그 네 번째 녀석은 기존에 있던 직선 3개하고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하나씩 만들 거라고. 그러면 A5는 어떻게 될 거야? A5는 지금 현재 이미 4개의 직선이 있는 거잖아. 4개의 직선이 있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점의 개수는 이미 4개가 있는, 이 4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5번째 직선을 우리가 여기다 긋는 거야. 5번째 직선을 그어서 추가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면 5번째 직선을 그으면 추가되는 게 몇 개가 있겠어? 기존에 4개가 있으니까 4개의 직선하고 만날 때마다 만들어질 거니까 4가 되겠지. 또 우리가 일반적인 녀석을 보자면 이 녀석의 관계를 놓고 보자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존의 n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점들이 이미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n 플러스 1번째 직선이 들어와서 그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몇 개가 추가로 생길 거냐는 거지. 기존의 직선이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고 n 플러스 1번째가 들어오는 거잖아. n 플러스 1번째 그 직선은 n개의 직선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씩 생길 거니까 우리는 여기가 추가적으로 우리는 n개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찾던 녀석이잖아. 오케이? 굉장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인정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15번은 이 녀석은 지금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래요. 오케이?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잖아. 자, 천천히 해보자. 첫 번째는 뭐였지? n이 1일 때를 체크하라고 했잖아. 그럼 n이 1일 때는 4에 1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5인데 5라고 하는 녀석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인 거고 나머지가 2인 녀석이잖아. 나머지가 2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립하는 거지.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자고 했잖아.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한다는 얘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즉 4의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지금 요건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지. 인정. 자, 이제 우리는 요 사실을 사용을 해서 이 사실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자. 그럼 뭐가 된다고? 4의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요 녀석을 좀 보자는 거지. 요 녀석이 뭐라고? 이 녀석도 여전히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 녀석을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4 곱하기 4의 k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 녀석을 쌤이. 그럼 4의 k제곱이 뭐라고? 4의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m 얘가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인 거죠, 여러분이. 이 녀석이. 제가 이 녀석 대신에 지금 현재 이 녀석을 대입한 겁니다.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정리하면 뭐가 될 거냐면 12m 플러스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됐죠. 이것은 뭐가 될 거라고? 3으로 나누면 몫이 4m 플러스 1인 녀석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나머지는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고 성립하게 되면서 증명이 끝나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여러분 증명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툴입니다. 어떻게? 시작 지점에서 참인 걸 확인하시고 K일 때 참인 것을 가정하고 참인 것을 인정하자는 거지. 인정해보고 K 플러스 1일 때 참인 것을 증명하면 끝나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됐어요? 16번은 너무 쉽고요. 16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플러스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원. 이 녀석이 지금 현재 3n, n의 제곱 마이너스 3n인데 이 원을 지금 2등분한다는 얘기는 중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이 요걸 지난다네 지금.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x에다 3n 집어넣고 y에 대해 집어넣을 거니까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집어넣으세요. n의 제곱 마이너스 3n이 됐고 여기 3n이 됐고 여기가 an이 되는 녀석. 그래서 우리가 찾은 an이 뭐가 되냐고? an이라는 것은 n의 제곱 마이너스 6n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끝난 겁니다. 이게 그려놓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뭘 질문하고 있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뭐라고? K 곱하기 AK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에다가 AK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된다고? 세제곱을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그럼 이거 뭐가 된다고?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녀석인 거고. k 제곱이잖아. 1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난다고. 16번 이렇게 계산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17번까지 해보면 동전에서 여러분 동전에서 앞면 뒷면이 있잖아. 헤드하고 테일이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테일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요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뒷면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뒷면은 이웃하지 않도록, 뒷면이 이웃하지 않도록 n개의 동전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얘기하고 싶은 것은 a의 n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1, an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선생님이 그러면 예를 보여보고 싶어요. 예를.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동전을 몇 개 놓는 거죠, 여러분? 이 동전을 몇 개 놓을 거냐면 n 플러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이 n 플러스 2개의 동전을 이 뒷면이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을 세고 싶은 거예요. 그 녀석이 a의 n 플러스 2겠죠. 이 녀석을 세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동전을 우리가 쭉 놓을 거잖아. 동전을 넣는데 우리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맨 첫 번째 있는 녀석이 헤드일 때고 맨 첫 번째 있는 녀석이 테일일 때를 나눠서 볼 수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n 플러스 2개를 놓는데 처음이 앞면으로 시작할 거냐 뒷면으로 시작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그런데 뒤에 걸 볼까 여러분? 뒤에 걸 보면 여러분 맨 앞에 지금 t로 시작했대. 뒷면인 거야. 뒷면이면 바로 뒤에는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 테일 뒤에는 이 뒷면이 절대로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앞면에 맨 앞에 뒷면이 나오는 순간 그 뒤에 것도 헤드가 나오는 것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앞면이 나오고 나면 뒤쪽은 헤드나 테일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마음대로 오는데 뭐라고? 뒷면만 이웃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리가 몇 개가 있어? 여기는 총 자릿수가 몇 개라고? n 플러스 2개인데 첫 번째 자리가 헤드야. 이게 앞면이 나오면 테일이 우리 유일한 단서 조항이 뭐야? 뒷면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데 맨 앞이 이 앞면으로 출발하면 여기는 조건이 없는 거야. 조건 없이 뭐라고? 뒷면만 이웃하지 않도록 그냥 나열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 자릿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1개잖아. n 플러스 1개 자리를 뒷면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이 an 플러스 1이고 맨 앞이 뒷면이 나오면 그 다음은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 이것까지 강제되잖아요. 다른 것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정되고 나면 앞면이 나오고 나면 뒤부터는 이제 헤드 테일이 앞면이고 뒷면이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잖아. 다만 요것만 이웃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n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n개의 자리다가 앞면이나 뒷면을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데 뒷면만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그 방법이 AN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n 플러스 2개의 동전을 넣는데 맨 앞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18번이 있는데 18번은 쌤이 그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18번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